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박건입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 이렇게 함께하는 건 처음인데 혹시 채팅창이 열린 거 맞죠? 저는 유튜브에서 채팅창이 안 떠지는데 제가 못 찾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요. 제가 약 10분 정도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고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이 전부 다 전문가셔서요.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시속 게임으로 간혹 설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바이러스의 변화, 다른 한쪽은 이제 인류의 대응인데, 바이러스 변화는 주로 독성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방향, 또 전염성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방향으로 불확실하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류의 대응도 초기에는 저희가 백신이나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 대응 위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 추적 관리, 이런 컨택트 트레이싱과 쿼런틴 아이솔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수행해서 초기에 확산을 잘 막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의료 대응이 생기면서 방역을 좀 완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 델타 때는 독성이 강해서 또 완벽하게 방역을 풀기는 어려웠는데, 오미크론 시기가 되면서 또 인구 집단의 면역력이 변화가 되면서 이런 여러 의료 대응과 방역 대응 변화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의 특성,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방역과 의료 대응의 역량. 이거는 사회의 수용성도 포함한 겁니다. 쓸 수는 있지만 쓰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이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 집단 면역 수준에 따라서 대응을 했다. 이거를 간략하지만 좀 다소 편의적으로 분류를 하면, 1기는 발생 최대 억제 시기. 이걸 올해 1월까지는 아니라 작년 9월, 10월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독성이 크고 인구 집단 면역력도 차츰 좋아지는 거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점진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는 전사회적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막겠다. 즉 그래서 테스트와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 경기도에서도 선별진료소 설치나 공중보건을 통한 역학조사 양성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연 백신 면역이 증가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독성이 좀 낮아졌지만 전염성이 너무 R 제로값이 10을 넘는다는 이런 오미크론 경우에는 방역 대응만으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하면서 의료 대응을 강화하는, 즉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나 외래진료센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나 특수병상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2기에서 저희가 2, 3, 4월 오미크론 BA2와 그리고 이번 7, 8, 9월 BA5까지의 변이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그리고 인구 집단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또 우리의 의료 대응 역량이 얼마나 충분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오미크론 변이 유행 경험의 2번의 경험을 통해서는 희망컨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그래서 앞부분을 재난 대응이었다고 보면, 이제 뒷부분은 제 의견으로는 재난 대응 때 저희들이 배웠던 어려웠던 문제들을 잘 복귀해서 시스템을 변환하는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준비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 방향은, 이제 의료 대응에 있어서는 권역 전문병원이나 공공의료원과 같은 이런 의료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역 대응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의 감염 관리나 감염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모든 걸 포괄하는 의료 대응, 방역 대응을 포함하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이번에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을 봤듯이 이런 취약계층 보호, 이런 부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저희 결과를 보면,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과를 보면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의 누적 사망률이 낮았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가 높았고, 저는 크게 3가지 시기에 늘 괴롭긴 하였지만 특히 괴로웠던 시기가 20년도 12월 알파 변이가 돌았을 때, 특히 백신도 없었고 그랬을 때 요양원 요양병원 대응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 저희가 작년 델타 변이 유행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대비는 했지만 이제 의료 대응 부분에서 또 약간의 버틀렉 병목이 있으면서 작년 11월, 12월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2, 3, 4월은 확진 환자도 워낙 많긴 많았지만 또 숨어있는 사망자분들도 많아서 저희 사망이 이렇게 많이 급증한 시기가 3, 4월이었고 3월 달에는 화장장의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딜레이되는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뭐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서 누적 사망률만 보면 뭐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기별로 보면 저희들이 방역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명률 역시 초기에 다른 유럽은 아마 확진자를 많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10% 5% 나왔겠는데 우리나라는 2%에서 시작해서 지금 약 0.1%, 이번 7, 8, 9월은 뭐 0.05%까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확진 환자를 많이 발견해서 이게 낮게 나온 수도 있고 이제 면역력이나 면역 수준이나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경기도의 이런 방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방역 대응과 일상 의료 체계를 더욱 활용하는 이런 의료 대응은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방역 대응 강화 방안, 의료 대응 강화 방안, 오늘 얘기할 보건소나 전문 인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이나 도립 의료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감염 취약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거고, 근데 지금까지의 재난 대응은 저희가 속도가 중요하고 정책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시스템 변화는 좀 중장기 과제이고 정책 내용이 또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자 정부가 주도하기 힘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한 이런 과제여서 좀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쟁점들 좀 보시면요. 방역이라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방접종과 방역 이런 모든 것들이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이 권리 제한과 인권과의 조화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는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엄청나게 강화가 됐는데 인권과 관련된 부서는 거의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두 번째는 저희가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 특히 재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불안정 고용 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저희들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올 1월에 보건소 직원들 설문조사인데요. 뭐 공공병원 설문조사 재작년 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초과 근무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주 52시간을 훨씬 넘는 이런 근로시간과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기화 대응이 불가능하다 72%가 대답하는. 그래서 이들의 노고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분들의 상처를 국가와 사회가 계속 돌봐주는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 인식 심리조사를 저희가 재작년에 3차례 그리고 올해 2차례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상 회복 점수는 올해 9월에 한 게 62점을 가장 높게 나왔고 극복할 수 있다도 이제 없다보다 2배는 나왔는데 보면은 코로나19 동안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주변의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부정적인 것을 경험한 경우가 62.9%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울분 이런 스트레스 지수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유행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는 있는데 2년 반 기간 동안에 누적된 이런 부적정 경험으로 인한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향후 대응 과제를 고민하는데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